오늘도 고민 해결을 위해서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매니저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밖에 눈도 오고 내일 계좌도 좀 얼어붙어 있는 느낌입니다. 네. 계좌를 조금이라도 좀 녹여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을까요? 네. 자, 지금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좀 시황이 빠졌잖아요. 네. 빠졌는데 그러면서 주로 이제 시황과 엮어서 빠졌던 업종이 이제 2차전지나 그리고 반도체 이쪽으로 됐는데 이쪽은 내가 보니까 그 실적 피크가 돼가지고 계속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갈 종목이 있거든요. 네. 특히 제가 요새 보니까 그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그동안에 올해 1년 동안 계속 그 횡보 등락을 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했고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 이영제가 있죠. 이영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이 있는데 이 두 종목도 올해 1년 동안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였는데 내년에 같은 경우는 그 유플라이마 시장 규모가 27조 정도 되는 겁니다. 그쪽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램시마 SC 여기도 한 50조가 넘는 그 시장 규모가 되는데 두 개 다 이제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이영제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때 실적 저점을 확인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폭격기 실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주가도 고점에서 거의 60% 이상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면 셀트리온 이영제가 가게 되면 요즘에 제약바이오가 지금 그 이번 주부터 막 움직이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그쪽을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LG 생활건강이 고점에서 71% 빠졌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빠지면은 그 다시 그 이제 LG 생활건강이 지금 69만 원, 70만 원대 움직이고 있는데 110만 원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LG 생활건강이 가게 되면 다른 화장품 관련주가 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잠가놨잖아요. 뭐 집 밖에도 못 나올 정도로 힘겹게 코로나를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풀리면서 이제 정식적으로 정체화될 수 있는 것이 내년에 춘절 이후 그다음에 내년 양회가 3월 5일쯤에 열리는데 그때 중심으로 이제 그 풀릴 수가 있다. 그러면 주가라는 것을 그 기대감으로 먼저 오를 수가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화장품주는 8년 동안 빠졌어요. 또 주가가 또 고점에서 70% 정도 빠졌기 때문에 그런 화장품주하고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을 두신다면 지금 오늘 뭐 눈이 왔잖아요. 네. 길이 좀 많이 얼었는데 눈을 녹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화장품과 제약바이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섹터 안에서 공략주가 있는 건지는 저희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나왔던 빅이슈 통해서 내일 시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해외에서도 K-웹툰과 웹소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흐름이 좋은데요. 오늘도 키다리 스튜디오, 애니플러스 등 관련주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원전입니다. 오늘은 한전이 튀르키예와 원전 건설 협력을 논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오후에 카카오 이슈가 나왔죠.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전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형제의 나라죠. 이 튀르키예와 40조 원대 원전 건설 협력을 논의한다라고 하면서 원전주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원전주는 이 윤석열 정부 이후에 주목을 한 번씩 받았던 섹터인데 이 소문과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주가는 결국 보면 항상 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떤 시각으로 원전주를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자, 원전 관련주들에서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대통령 공약으로서 또 공약으로서 그 내세웠던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원전도 좀 수주가 임박을 했죠. 정식으로 이제 계약은 안 했지만 수주가 임박한 상태고 그다음에 체코 같은 경우도 지금 한수원 측에서 지금 현재 그 이제 거기다 계약서를 지금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그것이 내년 정도는 구체적으로 드러날 상황인데 특히 이제 트루기에 같은 경우는
140조 원대 원전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본에서 했던 것은 이제 취소돼가지고 다시 돌아서 우리나라로 이제 돌아왔는데 아직은 정식 본 계약은 아니고요. MOU 상태입니다. MOU 상태는 언제든지 계약을 없었던 걸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MOU까지를 한다는 건 상당히 기대할 만하고 더군다나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도 되지만 세계적인 그 흐름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심각한 그 위기 상황이 되거든요. 러시아가 예전처럼 이제 가스를 이렇게 계속 주겠다 해서 그걸 믿고 러시아 가스를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면 에너지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원자력 같은 경우는 또 탄소 제로 정책과도 또 닿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쪽에서 특히 원전 쪽에 공사를 앞으로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런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3파전이 돼가지고 그쪽에 이제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조류상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물론 주가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네. 이제 그 2021년에 그때 대선 정책과 관련해서 그 이슈로서 원전주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눌림목을 줘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것이 실행 단계로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그런 상황인데 계속 우리가 원전 관련주는 관심 있게 봐야 할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이 받쳐준다면 좀 하락장에서도 든든하게 받쳐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전주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카카오그룹주의 오늘 오후에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오너 리스크 또 사법 리스크까지 네. 더해지면서 카카오그룹주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다 같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얼마나 리스크가 있는 이슈인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짚어볼까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제 이슈 카카오 보면은 이제 그 이번에 카카오 먹통과 관련해서 네. 그런 또 사태도 있었고요. 또 카카오가 지금 이제 우리 생활을 지배했잖아요. 예. 지배를 했는데 저도 많이 카카오의 갑질을 많이 느껴요. 예를 들어서 오픈 채팅방을 했는데 갑자기 카카오 정지가 됩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이 예고도 없이 정지가 되니까 저처럼 이렇게 그 예고 없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사업자들이. 그리고 카카오의 제열사를 보면 100개가 넘습니다. 예. 그거를 저도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로 설명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많거든요. 심지어 뭐 요즘에는 떡볶이도 한다는 등 그런 것도 이제 해서 우리 모든 그 일상의 서민 그 부분까지 침투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해먹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택시, 카카오 또 택시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카카오가 그런 이제 너무나 그 집중화되다 보니까 곳곳에서 견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주주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있고 지난번에도 카카오 목통 관련도 있고 예전에는 이제 카카오 우리 국민 생활에서 굉장히 도움이 됐었는데 이제 그 조금 어찌 보면은 그 이제 불편한 진실이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를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카카오 본주잖아요. 가장 본주가 되겠는데 예. 카카오 이 종목을 이제 작년에 그 7, 8월 달에 17만 원대 무조건 매도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주가를 카카오로 제가 볼게요. 다른 카카오뱅크나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카카오만 보면 대충 이제 이제 주가 흐름이 보이니까 카카오가 17만 원에서 지금 그 주가가 4만 5천 원 언저리까지 많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조금 열어둘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카카오는 일단은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 결정을 이번에 12월 달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그 이제 그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리는 것이 완화됐으니까 좀 올라야 되겠는데 오히려 우리 시장은 오늘 빠졌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그런 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이제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 특히 올해 4분기에서는 반도체 부분 그리고 내년에 1분기에서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또 그 2차 전지 부분에서 올 것 같아요.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카카오도 그런 전반적인 시황이 이제 내년에 한 2월, 3월 달까지 추가적으로 시황이 악화됐을 때는 카카오도 같이 이 빠질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카카오에 대한 대응 전략은 여기서 갖고 있는 분들은 굳이 여기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10% 내외에서 이제 하단 밴드를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는 팔 필요 없겠고, 그렇지만 신규 매수 진입은 전반적인 시황을 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금리 인상 이후에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 같은 또 성장주인 네이버도 같이 크게 밀렸잖아요. 오늘 이슈로 인해서 이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 향방이 좀 다르게 움직일지 네. 아니면 좀 네이버도 아직까지는 매수하기는 이른 타이밍이라고 봐야 될까요? 자, 네이버도 지난번에 46만 5천 원에서 지난번에 16만 원까지 빠졌는데, 특히 16만 원대에서 그 새로운 이제 공동 대표가 투자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주주들한테 굉장히 지지를 받지 못한 그 지분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래량이 대량 거래 터졌는데,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대량 거래 터진 저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차 마지노선이, 첫 번째 마지노선은 그 이제 16만 9,500원이고요. 그리고 15만 5,500원을 만약에 무너뜨린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악화될 수가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을 이제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시황과 오늘 또 시황이 악화되면서 같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시황이 우리나라 종합지수, 종합주가 지수죠. 종합주가 지수가 언제 저점을 멈추느냐. 그래서 그런 그 이제 긴장해야 할 부분은 지금 2차 전지하고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산업군이 이제 그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확연히 드러났을 때, 거기가 저는 그 지점을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까지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네이버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는 유의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 나올 때마다 저희가 또 꾸준히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매니저님이 항상 하락장일수록 종목 선별을 잘해서 포트를 잘 방어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으로 또 포트 방어를 해주실지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아시아나 IDT라는 네. 종목이 지금 12월 1일 날 편입이 됐는데 11% 넘는 수익을 잘 내면서 우리의 포트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매니저님.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자, 이 종목을 이제 제가 그 11월 2일 날 편입을 해가지고 수익이 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최근에 우리 그 이 시간에 주로 종목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계속 주가가 빠지는 자리에서는 절대 저는 하지 않는 성향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계속 빠질 때는요, 지금 우리 전반적인 시황이 계속 대세 하락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 종목이 어디서 바닥인지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편입을 하냐면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도 이제 수급이 공격적으로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거래량이 1000배 이상 터졌어요. 하루 거래량이 2,700주밖에 안 됐는데, 거래량이 이제 거기서 이제 하루에 270만 주가 넘는, 그래서 1000배 이상의 거래 터지면 그런 경우는 매수 세력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매수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은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그 어떤 재료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서 바로 그 이제 수익률도 바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종목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그 합병에 대한 승인을 해외에 있는 그 국가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 미국까지도 승인이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년 초까지는 들고 가면은 또 추가 상승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시아나 IDT 11.21%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이 종목을 따라갈 또 내일 공략할 종목 어떤 걸로 들고 오셨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동구바이오 제약입니다. 바이오 쪽으로 가져오셨어요, 매니저님. 네. 자, 그 동구바이오 이 종목은 올해 상반기 때 그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실적이 아주 견조한 의약 회사. 우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 제품군만 하더라도 180개 정도의 이제 그 원료 의약을 갖고 있고, 또 일반 의약도 20개 정도 자기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그 조루하고 발기부전 관련 그 치료제가 조만간에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올해 상반기 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새로운 신약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는 그 개량 신약으로서 현재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그 신약을 현재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혁신적인 신약은 아니고 개량 신약이지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주가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꿀팁을 이제 드리겠는데, 동구제약도 보면은 주가가 지금 1년 전에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얼마였냐, 16,000원이었어요. 2021년 2월 달에 16,000원대인데 어디까지 빠졌나요? 5,160원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런 종목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빵 터지잖아요. 자, 어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윗꼬리를 달아주었죠. 그러면 이 윗꼬리 단 것은 매물 소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윗꼬리 달고 나서 오늘 양봉을 주었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 6,620원은 매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가가 현재 121선이 경기선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를 어제 대량 거래로 갭 돌파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제 그 매수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이 상반기 때 사상 최고치고 그다음에 개량 신약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러면 주가는 여기서 추가적인 그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자, 목표가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6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